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획이랑 합성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획은 우리가 자음자를 뻗어나갈 원리고 합성은 모음자를 뻗어나갈 원리입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 여기 있죠?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음자의 기본자가 5, 모음자의 기본자가 3.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어떻게 28자가 되었을까? 그 비밀은 획을 더하고 글자를 합한 원리에 있다. 자음자의 경우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의 획을 추가했다. 기역, 키읔. 니은, 디귿, 티읕.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발음할 때 소리나는 위치가 같다. 무, 브, 프. 이렇게 세종대왕은 기본 5자로 총 17자의 자음자를 완성하였다.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이, 아, 야.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석자인 모음자가 총 11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자, 그럼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칠판에 다 썼었죠. 칠판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92페이지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 정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성은 17글자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본자 공부할 때 이 기본자는 어떻게 만들었죠? 무조건 상형이었다. 그렇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는데 기본자, 즉 자음의 상형은 뭘 상형했다고? 그렇지. 발음기간.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발음기간의 모양을 소리가 나는 발음기간의 모양을 가지고 상형을 했었죠. 본을 떠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기읍 같은 경우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리고 느 같은 경우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그리고 무 소리가 나는 미음 같은 경우에는 입의 모양을, 그리고 스 소리가 나는 시옷 같은 경우에는 이의 모양을, 그리고 응 소리가 나는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을 했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거 원래 선생님이 그냥 마셔요라고 얘기했는데 학생이 또 얘기해주잖아. 그녀 몸속에 이렇게 외운다고, 그렇죠? 그렇게 암기하셨다. 그녀 몸속에. 좀 야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 기본 5자를 중심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야겠죠. 이 뻗어 나가 요 원리가 바로 가획의 원리입니다. 자, 가획의 원리는 자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가획이라는 뜻이 뭡니까? 일단 가는 뭐지? 더하다라는 뜻이죠. 자, 더하다. 무엇을 더합니까? 바로 획을 더한다. 그렇지. 우리가 상형의 원리로 만든 5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이게 가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왜 획을 가했을까? 자, 보면 자음자의 기본자보다, 기본의 요 글자보다 바로 뭐야? 소리가 세졌다라고 하는 성질. 자, 그거에 따라서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크가 더욱더 소리가 세졌기 때문에 그보다는 크가 더 소리가 세잖아. 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땠다는 거야? 이 기역이라는 글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요 획을 더했네, 획을 이렇게 더해서 크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느 발음보다는 드가 더 소리가 세졌죠. 그러니까 니은에다가 획을 더했다는 거야. 또 드에다가 소획을 더 소리가 세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에다가 획을 더했다는 거야. 그렇지? 자, 무에다가 소리를 좀 더 세게 나면 어떻게 된다고? 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획을 더했네. 그렇지? 자, 브보다는 프가 더 소리가 세졌죠? 그래서 획을 더했어. 근데 좀 이상하지?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옆에다 요렇게 그었잖아.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해줄게. 일단은 획을 더했다. 자, 스보다는 즈가 더 소리가 세졌네. 그래서 그것을 소리가 세다. 역시 획을 더했어요. 즈보다는 츠가 더 소리가 세네. 그래서 그것을 획을 더했다.
자, 그래서 응보다는 이 소리가 더욱더 우리가 세졌다라고 해서 획을 더했다. 자, 이 소리보다는 뭐야? 흥 소리가 조금 더 소리가 세졌다. 그래서 획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하고 크는 발음이 나는 발음 기관의 위치는 똑같은 거야. 발음이 나는 위치가 똑같아. 소리가 날 때 위치는 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바로 소리가 세졌다라는 성질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발음하는 위치가 같으니까 디자인적으로 비슷하잖아. 이거 디자인적으로 비슷하잖아. 그렇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서로 발음이 나는 위치가 같은데 어땠다고? 바로 소리만 세졌다라는 특징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으니까 디자인적으로 비슷한데 소리가 세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획을 더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 훈민정음의 가장 큰 약간 독창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다른 이제 문자에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TMI지만 자, 다음에 기본제보다 소리가 조금 더 세졌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리가 세졌을까요? 자, 이건 이제 TMI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 필요한 거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소리가 세진다는 것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바로 성출초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풀이하면 소리가 약간 세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한국 민족문화 백과 대사전을 여기를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쭉 내려가시면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고 하여 가획자라고 하는데 가획자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자, 어디냐? 가획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설서에 제자해 글자를 만들어서 해설하는 그 챕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성출초려 고 가획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출초려 바로 뭐라고 했니? 소리가 약간 세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뭐로 표현했다? 바로 가획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다. 라고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획한 문자들은 바로 성출초려 즉 소리가 나는 것이 조금 세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해설서에. 그래서 가획을 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설서예요. 그래서 성출초려라고 하면 소리가 약간 세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보자면 자, 소리가 세다라는 것을 글자에 반영을 했죠. 소리가 세다라는 것은 바로 음은 즉 음은 뭐라고 했죠? 음은 이제 나중에 중3 때 배울 거지만 우리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즉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봐봐 자음, 모음에 지금 뭘 표현한 거야? 소리가 세졌다는 자질, 특징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운의 자질을 여기에 표현한 거, 음운의 특징을 표현한 거야. 바로 어떤 특징? 소리가 약간 세다라는 특징을 글씨에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많이 발전된 음운 자질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에 뭐라고? 바로 그 음운의 특성, 바로 소리가 약간 세다는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글자 디자인에. 아시겠죠? 그래서 훈민정음 음운 자질 문자라고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TMI지만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교과서로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92페이지를 펼치시면 이제 여기 우리가 해설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 가획,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이고 상형에서 획을 더해서 뻗어나간 게 가획이다. 그쵸? 자, 자음의 기본자가 5, 그렇죠. 그녀몸 속에. 자, 그리고 모음의 기본자가 3, 그렇죠. 아래야 의.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와 5개였는데 8개였는데 훈민정음 글자 수는 어떻게 28자로 뻗어가게 되었을까? 자, 그 비밀은 나와 있네요. 바로 획을 더하고 획을 더한다는 것은 가획. 뭐가 가획? 그런 거야. 자음은 가획을 해서 뻗어나가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글자를 합한 원리. 글자를 합했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배울 건데 모음은 합성의 원리로 뻗어나가거든요. 그 모음의 합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기하죠. 자음자의 경우는 바로 뭐라고? 소리가 세짐에 따라서 성출초려, 음운, 자질 얘기했죠. 소리가 세다라는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획을 더했다. 그보다는 크가 더 소리가 세지니까 획을 더했다고. 그래서 기본자에 획을 추가했다. 이게 가획의 원리요. 자, 획을 더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세졌다는 특징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자, 요것도 포인트라고 했죠. 가획이 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발음할 때 소리가 나는 위치가 같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하고 크는 서로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야. 느하고 트는 바로 소리 낼 때 어떤다고 위치가 같다고. 그런데 단지 뭐만 다르다고 소리의 세기만 달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자음자의 아주 큰 독창적인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획자는 그 기본자와 모양이 비슷하다. 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써있죠. 그냥 멈속에 라는 기본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자는 상형이었고요. 여기서 가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설명 안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까 이거 획이 점점 세짐에 따라서 소리가 세진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히응은 알죠? 그래서 이 히응, 흥 하고 이렇게 응보다는, 그러니까 응보다는 소리가 세졌다는 거네. 그치? 근데 히읗보다는 소리가 약하다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히응보다는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명칭은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읗보다는 소리가 약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거야? 응보다는 세고, 흥보다는 약한 그런 중간음의 소리를 내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내봐요, 여러분? 난 모르겠네. 자, 그런 소리를 요즘에는 쓰지 않죠. 현대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게 바로 가획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요. 옆에 요거 뭐야? 오징어 게임 같이 생긴 이거 뭡니까? 이거 오징어 게임 그거? 여러분이 자꾸 선생님한테 참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게 뭐야? 이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아까 표로 돌아오시면 자 기읍하고 여기 소리가 더 세졌다는 소리 표현 그 같다는 것을 소리가 세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획을 더해서 가획을 했죠. 그 다음에 자 봐봐 이렇다는 거지. 그 하고 크 하고 더 소리를 내보니까 요 소리가 마치 좀 더 요 소리 이렇게 내보니까 요 소리가 마치 여기 이응 목구멍 소리에다가 조금 더 세게 나는 소리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획을 해서 여기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요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얘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센 소리가 된 거예요. 요렇게 소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여기에 획을 더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요즘에는 이응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응은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예전에 썼던 이응이다라고 해서 옛이응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니은에 이제 가획을 했는데 자, 니은에 가획한 건 아시겠죠? 니은이 여기 숨어져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니을에 숨어져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느에다가 르가 조금 더 소리가 세졌나? 그러면 가획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자, 일단 이거 명칭은요. 반설음입니다. 이제 명칭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설은 이제 혀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혀의 반절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R하고 L 발음 중에 R 발음이 조금 비슷한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리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쨌든 느보다 르가 조금 더 소리가 세진 건 아니죠. 근데 획은 더했죠. 오잉,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세모같이 생긴 오징어 게임처럼 생긴 요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가 피읍 아시죠? 피읍이랑 영어 알파벳 F 아시죠?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프 하고 프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자, 그럼 이거랑 똑같아. 자, 이건 시옷은 스고요. 이거는 조금 더 공기를 조금 더 하고 혀를 이렇게 하고 스 이렇게 발음하고 스 이렇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이거 스보다 스 발음이 조금 더 소리가 세진 건 아니죠. 그런데 시옷에다가 여기 획을 더했다라는 것은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리을 반설음은 바로 기본자인 니은에 획을 더했다. 그리고 이 반치음은 바로 기본자인 시옷에 획을 더했지만 어떤다고 소리가 세졌다는 특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그러니까요. 얘네들은요. 자,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다라는 특징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특이하잖아. 얘네들은 왜 획을 더했는데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이 없지? 자, 그래서 얘네들 딱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이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는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 체는 이제 몸체자죠. 그리고 자는 글자자죠. 그러니까 가획을 했지만 가획에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이 없잖아요. 반영이 안 됐잖아요. 획은 더했지만.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그러니까 가획한 얘네들하고는 난 다른 글자야. 그래서 이름을 이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여기 있죠. 우리 이제 알죠? 옛니은, 반설음, 반치음, 그리고 여린히읗이구나. 얘네는 이체자구나.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이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설명을 볼까요? 자, 다음 17자 가운데 옛니은, 그리고 반설음, 반치음은 소리의 성질이 더 세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소리의 성질이 더 세지 않아요. 성출 처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음의 기본자에 가획을 했다. 오, 특이한데? 왜지? 나머지 가획자들은 소리가 세지는데 획을 더하면. 그래서 얘네들과는 달라. 그래서 다를 이자를 써서 나는 너네들과 다른 글자여서 이체자라고 부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기본 5자로 총 17자의 자음자를 완성을 했다. 이제 알겠죠? 지금 기본 창형을 통해서 5글자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총 17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자 5자 그냥 멈석에 그리고 가획자 이렇게 만들고 이거 여린이은 그리고 이체자 3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옛니은, 반설음, 반치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후민정을 만든 원리 가획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합성의 원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니 소희야 이게 무엇이냐? 무슨 하도를 본 것 같구나.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자, 이렇게 하면은 유가 되지를 않느냐? 바로 이것이다. 좋구나. 어? 이 또한 무엇보다 쉽질 않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 합성 원리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이제 93페이지고요. 이제 거기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 이제 칠판에 판서를 했었죠.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칠판 판서 내용이에요. 자, 그래 후미재미 참기원리. 자, 모음 같은 경우에 볼까요? 모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본자가 있었죠. 기본자 역시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자, 모음의 기본자는 무엇을 상형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당시에 담겨져 있던 동양 철학의 개념이 상형이 됐다고 했죠. 하늘의 둥근 모습, 그리고 땅이 평평한 모습,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늘, 땅, 사람이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상형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뻗어 나간 겁니다. 자, 아까 신세경이 그렸던 거 있죠.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 자, 아까 신세경이 어떻게 했죠? 으하고 으하고 이를 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으하고 이를 딱 이게 또 이를 쓴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로 여기 위에다가 동그라미, 바로 여기 아래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또 아래야를 보죠. 아래야가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냐? 그 다음에 아래야 또 동그라미 또 아래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합쳐서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으하고 여기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여기에 있는 여기 이렇게 여기는 으를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있죠. 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다가 뭐를 합친 거야? 바로 아래아자를 합치게 된 거죠. 여기다 아래아를 이렇게 합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아래아를 합친 거예요. 이에다가 아래아를 합친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아를 한번 합쳐서 요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보니까 어떤 글자가 됐다는 거야? 바로 오가 되고 오가 됐죠. 이렇게 봐봐. 오가 됐죠. 오가 됐네. 해보니까 아가 됐네. 아가 됐구나. 해보니까 뭐가 됐다고? 우가 됐구나. 우가 됐구나.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 어가 됐구나. 이렇게 어가 됐구나 라는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아를 한번 합쳐서 나온 글자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초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라는 것은 바로 뭐야? 이 초는 처음 초자예요. 맨 처음을 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초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진 마음을 막 초심 이런 거 하죠. 초심. 그리고 최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 그리고 출자는 나오다요. 나오다. 출구 있죠. 나오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뭐라고 자는 글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아를 이렇게 합쳐서 처음 나온 글자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바로 초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신세경이 아까 오 그리니까는 세종대왕이 아하! 막 이렇게 했죠. 아하! 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더 그리시지 않았어요? 자, 그거를 해볼까요? 아까 요 글자였죠. 여기다 아래야 요렇게 으하고 이에다 아래아를 합친 거였어. 근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더 그렸죠. 동그라미 더 그리자. 그럼 원래 요 네모와 동그라미 있던 거예요. 아래아를 합한 거에다가 여기 이것만 더 합친 거죠. 한 번 더 얘를 합친 거죠. 한 번 더 아래아를 합친 거죠. 한 번 더 합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야? 글자가 요가 됐네. 그렇지. 요가 됐네요. 그렇지? 해보니까 야가 됐네. 그렇지. 야가 된 겁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 유가 된 거야. 유가 됐구나.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 여가 된 거구나. 여가 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했죠?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점을 한 번 더 찍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나온 글자다라고 해서 요 글자를 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나온 글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글자를 바로 제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자는 다시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다시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다시 부활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생 뭐 이런 거 하죠. 다시 됐자. 다시 어쨌다고 나온 뭐라고? 글자라는 겁니다. 다시 나온 글자. 뭐를 더해서 아래아를 초출자에다가 한 번 더 더해서 다시 나온 글자다. 두 번째 나온 글자다. 라고 해서 제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딱 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볼까?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아래아를 합친 거죠. 아래아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출자, 요 제출자가 나오긴 요 원리는 바로 뭐야? 아래아를 합힌 거죠. 아래아를 합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으하고 이에 아래아를 한 번 합해서 그렇지. 으하고 이에다 아래아를 한 번 합쳐서 오와 우어를 만들고 초출자를 만들고 다시 오와 우어에 다시 요 오와 우어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뜨세요. 여기 아래아를 한 번 더 옆에다 동그라미를 더 그렸어. 그러니까 아하 요야 유여가 됐구나. 요야 유여. 이것은 바로 뭐다? 제출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 딱 그 교과서의 내용이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주자면 나중에 여러분들 다 도움이 되니까 얘기를 해주자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옆에다 그리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그려보자면 우리가 그 첫 줄자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죠. 자, 이게 뭐라 했어? 오, 아, 우, 어라고 했죠. 자, 왜 이렇게 합성을 했을까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모음 조화라고 해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조화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오하고 아가 바로 뭐냐?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짝이 되는 거야. 여기 있죠? 우하고 어가 바로 뭡니까? 음성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여 위에가 바로 양성 모음이 되고 여기가 짝이 되는 어하고 우는 음성 모음.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모음의 조화, 음성과 양성의 조화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합성을 하게 된 거다. 이거는 뭐 TMI지만 알아두면 다 좋다. 아시겠죠? 자, 그럼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자, 교과서 93페이지를 펼쳐볼게요.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 합성 뭐라고요? 기본자인 모음을 뻗어나가는 방식이라고요. 자,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기본자인 땅, 사람, 하늘을 합쳐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합쳐서 어떻게 처음 나온 글자 여기에다 요 으하고 이에다가 아래아를 합친 거는 뭐라고? 바로 초출자가 되겠죠. 그 초출자에다 다시 아래아를 합쳤다. 그게 뭐라고? 요야요야. 이게 뭐라고? 바로 제출자가 된 것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석자인 모음 총 11자. 그래서 그거 다 세보시면 11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 나와있죠. 자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 근염음 속에 상형한 다음에 가획의 원리로 확대 나갔고 모음은요. 자, 이, 아래야, 이 이렇게 바르면 아래야, 이 이거 기본자에다가 우리가 획을 더해서 오와 우어 한 번 더 획을 더해서 요야, 유여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기본자를 만들고 기본자 상형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 얘는 가획, 얘는 합성 해가지고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오늘날 옛니응, 반치음, 여린히읗, 아래야 다 설명했죠? 이것들은 쓰이지 않는 문자라는 거 하나 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TMI지만 좀 알아두면 더 좋은 상식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들 3학년 때 어차피 이걸 배우잖아요. 3학년 때 자음 모음 하면서 음운을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얘가 이중모음이에요. 얘가 사실은 이중모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발음을 할 때 입의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 발음해보면 어때? 오 하고 처음이랑 끝이랑 발음, 입술의 모양이 똑같죠? 근데 이거 발음해봐. 이오 하다 보니까 얘가 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짧은 이게 뭐냐면 이에서 짧게 소리 나는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짧게 소리 나는 이. 그래서 이오 이렇게 해서 이오 해봐. 이오 하니까 합쳐져서 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처음과 뒤가 다른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은 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면 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야? 아래야 하고 으가 합쳐진 건데 그지? 이게 뭐가 된 거야? 이게 오가 된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한 거야? 지금 아래야에다가 플러스 또 아래야 플러스 으가 된 거잖아. 요거죠. 요거죠. 위에 있던 아래야 플러스 요거죠. 아래야 플러스 2에다가 아래야를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은 그러니까 요거는 합쳐져서 5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5에다가 아래야가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요 아래야를 요 2인데 사실은 짧은 2인데 이거를 아래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게 특징이다 라는 정도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이거는 뭐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현대에는 이게 2오가 합쳐서 2오인데 여기서 만들 때는 아래아를 이렇게 합쳐서 아래아가 2로 표기가 되었다라는 것만 뭐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냥 도움이 되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문제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페이지는 학습 활동 98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다음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음자를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에서 넣어봅시다. 우린 다 공부를 했죠. 이제 소리가 3개 나므로 성출, 저려 소리가 3개 난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자에다가 어땠다고 획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 획에는 바로 소리가 3개 난다는 특징이 담겨져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신속하게 답을 보도록 합시다. 기본자 기읍에다 획을 더하면 기읍이 되고, 니은에다 더하면 디귿이, 그 다음에 더하면 뭐라고? 티귿이 되고, 이제 미음에다 더하면 비읍이, 비읍에다 더하면 피읍이 되고, 시옷에다 더하면 뭐라고? 지읒이 되고, 더하면 치읒이 되고, 그리고 이응에다 더하면 여린 히읗이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이 된다라는 원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이체자도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체자 뭐가 있었다고? 여기다가 획을 더한, 여기다가 소리를 내보니까 하고 소리가 나더라. 이 소리가 마치 여기 먹구멍 소리에다가 조금 거친 느낌이 더 들어간 정도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획을 더해서 여기다 획을 더해서 여기다가 쓴 거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트에다가 더 획을 더해서 리을이 되었다. 반설음이라고 했었죠. 자, 시옷에다가 치읒 그리고 획을 더 더해서 스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이것은 뭐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글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였죠? 이것이 바로 뭐였다고? 이체자라는 거였다. 이체자라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을 담고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너네들 가획자들하고 달라라고 해서 획을 더했지만 나는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을 담고 있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네와 달라. 그래서 다를 이자를 써서 이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차피.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표의 빈칸을 채우면서 보기에 모음자들을 만드는 원리를 정리해봅시다. 모음자, 아래야, 이는 뭐를 상형을 한 거였다라고 했죠. 거기다가 바로 하고 이에다가, 그치? 하고 이에다가 뭘 됐다고? 아래야를 한 번 합쳤다고. 그럼 뭐라고 이게? 초출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와 우어가 됐다. 여기다가 다시 뭐를 합쳤다고? 아래야를 한 번 더 합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제출자라고. 그래서 합치니까 바로 요야 유여가 됐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네요. 자,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한글의 창제 원리 더 알아두기 있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간단하게만 찝고 끝내도록 합시다. 한글의 창제 원리 상형은 뭐라 그랬지? 한글의 자음자 가운데 그녀 봄 속에는 바로 그러니까 자음의 기본자는 바른 기간의 모양을 본떴고, 그리고 모음 가운데 모음의 기본자 아래야 의인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인이라는 개념을 본떴다. 우주 만물의 원리, 우주 생성의 원리. 거기다가 우리가 획을 뻗어나가서 바로 자음자에다가는 획을 뻗어나가서 이런 식으로 쭉 만나서 이거 다 읽기 그러네. 이렇게 다 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자보다 바로 소리가 세졌다라는 특징이 들어가 있다. 이 특징을 어디에 표현했다고? 획에다가 표현을 했다. 알겠죠? 그래서 가회, 획을 더했다. 그런 다음에 모음자 아까 아래야 의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어땠다는 거야? 이 아래 하고 이에다가 아래야 를 합쳐가지고 오와 우어 한 번 합쳤으니까 초출자. 여기다가 다시 아래야를 한 번 더 합쳐서 요야 유여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제출자가 된다. 요렇게 아래야를 합성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합성하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합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음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교과서 어디였냐? 가회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합성까지 다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이제 합자 하고요. 이제 나머지 학습 활동 안 푼 거 있죠? 그거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